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쩌니쌤이에요. 자, 오늘은 쩌니쌤이 1차 함수와 그 그래프라는 단원의 시험 대비 문제풀이 강의를 준비했고요. 자, 총 12문제를 준비했거든요. 자, 그럼 빠르게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 중 y가 x의 함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개념에 관련된 문제예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가 함수가 뭐였는지를 알아야 되죠. 함수라는 건 그렇죠. x값 하나에 y값 하나로 정해지는 걸 함수라고 배웠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 강의 때 보통 식이 하나로 정해지는 것을 우리는 함수로 볼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x프로의 소금물 2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y로 잡았죠. 자, 그럼 소금의 양 y는 100분의 농도 올라가고 전체 양 200을 곱해줘서 얘는 y는 2x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얘는 함수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정해졌다라고 한다면 x값 하나에 y값 하나로 정해지잖아요. x가 1일 때는 y가 2, x가 2일 때는 y가 4 이런 식으로 하나로 다 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하나의 식으로 정해지면 우리는 함수로 보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2번 볼게요. 시속 xkm의 속력으로 1500km를 날아가는 비행기의 비행 시간을 y로 잡았죠. 자, 여러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였어요. 자, 그래서 y는 x분의 1500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해도 깔끔하게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함수가 맞겠네요.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를 y라고 한대요. 자, 여러분 요거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얘는 일단 여러분들이 식으로 이렇게 딱 쓸 수는 없는데 근데 식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해서 무조건 함수가 아닌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함수라는 개념 자체를 들여다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얘가 헷갈리면 우리가 숫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예를 들면 x를 4라고 놔볼게요. 자, 그러면 4의 약수의 개수는 1, 2, 4라고 해서 총 3개잖아요. 그러니까 y가 뭐가 나와요? 3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5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5의 약수의 개수는 1, 5 해서 y는 2가 나오죠. 자, 이렇게 각각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씩 짝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x값 하나에 얘도 y값 딱 하나, x값 하나에 y값 하나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함수가 맞아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함수가 될 수 없냐면 만약에 자연수 x의 약수를 그냥 y다라고 이런 식으로 개수를 말한 게 아니고 자연수 x의 약수를 y다 라고 한다면 얘는 함수가 아니겠죠. 왜냐면 자, x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일 때 약수는 몇 개 나와요? 1, 2, 4 해서 3개 나와서 3으로 딱 답을 쓸 수 있었지만 지금 약수라고 한다면 1도 되고 2도 되고 4도 되기 때문에 값이 몇 개나 생겨요? 그렇죠. 총 3개나 생긴단 말이에요. y값이 1, 2, 4 이렇게 3개나 생겨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를 물어본다면 개수는 몇 개 이렇게 하나 대응이 되겠지만 그냥 약수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x가 4일 때 y가 1도 되고 2도 되고 4도 되기 때문에 그럴 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지금 그쵸, 함수가 맞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은근히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4번. 자연수 x에 대해서 절대값이 x인 수 y. 자, 얘 보세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절대값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x를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절대값이 2인 수는 그렇죠. 마이너스 2도 되고 플러스 2도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x가 하나인데 얘는 y가 몇 개로 정해져요? 2개로 정해지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아닌 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마지막 볼게요. 둘레의 길이가 x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나왔죠?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2파이 r이 둘레잖아요. 됐습니까? 얘가 x래요. 자, 그러면 반지름 r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2파이분의 x라는 걸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y를 2파이분의 x라고 이렇게 식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얘도 함수가 맞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거예요. 보통 이 문제를 3번하고 4번하고 많이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요거 좀 선생님이 설명드렸죠?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됐습니까? 자, 어쨌든 함수라고 한다면 x값 하나에 y값 하나로 이렇게 딱 대응이 돼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1차 함수 fx가 이렇게 5x-1이래요. 자, 우리가 얘를 이제 가지고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뭐의 값을, a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 얘는 우리가 어떤 뜻인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x에 대한 식이 5x-2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fa라는 건 그렇죠. x 자리에 그대로 뭐를 갖다 놓으라는 소리였죠? a를 갖다가 놓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fa는 그렇죠. x 자리에 a를 갖다 넣어서 5a-2가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F3 값도 알아봐야 되는데 F3은 그렇죠. X 자리에 얼마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3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 이제 3을 집어넣으면 5 곱하기 3 마이너스 2 해서 13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를 그대로 식으로 써보면 FA, 다시 말하면 5A-2는 자, 2 곱하기 F3이죠, 여러분? 우리가 F3의 값이 13이 나왔기 때문에 2 곱하기 13 플러스 7이다 라고 해서 얘를 계산하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5A-2는 자, 얘가 얼마예요? 26에다가 7을 더하니까 33이 되겠고 자, 그럼 5A는 넘어가서 35가 되니까 A는 얼마라는 7이라는 값이 굉장히 쉽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단순히 계산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함수의 시계값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이 x 자리에 넣으라고 하는 것만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문제인 거죠. 너무 쉽죠? 바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도 방금 전 문제랑 비슷한 유형이에요. 결국엔 시계값을 우리가 구하는 문제인데 자, 이렇게 요번에는 fx라는 식이 x 플러스 3이라는 건데 자, 내가 얘를 이용해서 지금 똑같이 a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하라는 대로 하면 되죠. 첫 번째, 얘는 x 자리에 그대로 얼마를 2a 플러스 1이라는 걸 넣어서 식을 세우라는 거죠.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갈 때는 일단 덩어리를 쳐서 들어가 볼게요. x 자리에 나는 2a 플러스 1을 넣었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플러스 3 그대로 써줬죠. 그 다음에 자, f2의 값을 빼래요. 자, 여러분 f2는 x 자리에 2를 넣으면은 얼마로 계산이 돼요? 그쵸? 2 플러스 3이니까 5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요렇게 해줄 거고 는 이번에는 x 자리에 a-1을 이렇게 누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a-1 플러스 3. 자, 요렇게 써주고 우리가 계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2a에다가 여기 4에다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2로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그럼 얘가 1로 넘어와주면 a는 얼마로? 3이다 라고 굉장히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 한번 이해만 한다면 너무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자, 네 번째 문제는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하는, 기억해 두셔야 하는 유형의 문제인데요. 일단 이렇게 세 점이 있대요. 세 점이 있는데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죠.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이 세 점이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요렇게 이 두 점하고의 기울기, 요렇게 두 점하고의 기울기 또는 이 양 끝점하고의 기울기를 다 구해도 어차피 어떨 거예요? 같을 거죠. 그래서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뭐가 같다라는 걸로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로 문제를 풀어주는 유형입니다.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외워두고 계셔야 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 위에 세 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점하고의 기울기를 구해도 또는 이 점하고의 기울기를 구해도 또는 요 끝과 끝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도 어차피 똑같이 나올 거다라는 거. 그래서 기울기가 같다라는 걸로 풀어줘야 되는구나 라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 기울기는 어떻게 구했죠? 기울기는 그렇죠. 기울기라 한다면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x값 변화량분의 어떻게? 그쵸, y값 변화량으로 구했었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요거 이제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요렇게 이제 기울기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시작점이고 이 두 번째가 도착점이라고 보고, 그쵸, 변화량이라고 한다면 도착점에서 시작점을 빼준다라고 생각하면 쉽다 그랬어요. 그래서 x값 변화량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왔으니까 그렇죠. 어디서?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값 변화량은 그쵸. k-2분의 7에서 k 플러스 1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의 기울기도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x값 변화량 k-2분의 1에서 근데 이거 계산이 조금 별로 안 좋다. 그죠? 요렇게 빼줄 거고 계산이 좀 귀찮은 거지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서 빼야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여기를 뺐으면 여기서 여기를 빼야 돼요, 여러분. 순서는 꼭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시작점, 도착점으로 보고 도착점에서 시작점을 빼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한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이번에는 k-2분의 7을 요렇게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복잡하고 좀 더러운 계산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일단 얘는 뭐가 돼요? 그쵸, 3이 되겠네요. 그다음 요거 계산해보면 자, 얘는 지금 k랑 마이너스 k로 없어지고 마이너스 2분의 7이랑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여러분? 그쵸, 마이너스 2분의 9로 분자는 계산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얘도 이제 분배법칙으로 이렇게 풀어주면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7로 풀리면서 그쵸? 위에 전부 다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k에다가 플러스 2분의 6이니까 3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아이고 요거도 남았다. 요거도 이제 풀어주면 얘는 k 마이너스 2분의 5다 라고 이런 식으로 풀리겠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식을 다시 한번 세워보면 3분의 마이너스 2분의 9는 k-2분의 5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세워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선생님 근데 이제 여기서 계산이 어떻게 하나요? 했는데 선생님의 번분수래요. 죄송해요, 여러분. 분수 계산에서 자,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하면 서로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같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주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다가 식을 다시 써볼게요. 그럼 요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3k 플러스 9가 되죠. 자, 그 다음 요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9k에다가 자, 이거 곱해주면 플러스 4분의 45가 되겠네요. 아이고, 계산 별로다, 그죠? 자, 어쨌든 끝까지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분모를 없애주기 위해서 각각 4를 곱해서 풀어볼게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2k 플러스 36은 4 곱하면 그쵸? 마이너스 18k 플러스 45다라고 될 거고요. 자, 그럼 얘 이쪽으로 이용해주면 이용이 된다. 이항해주면 이렇게 넘어와서 그쵸? 9가 되겠네요. 그럼 k는 6분의 9니까 약분해서 얼마죠, 여러분? 그쵸?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 이렇게 2분의 3이다 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였는데 요게 조금 이제 분수로 나와서 복잡한 계산이 되었지만 여러분들이 계산은 차근차근 해주시면 되는 거고 뭐를 생각하면 되더라? 그쵸? 이 문제의 유형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는 각각의 기울기가 다 같겠구나 라고 해서 기울기를 구하는 식으로 우리가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빠르게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1의 그래프는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의 그래프와 뭐하다? 평행하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얘랑은 x축 위에서 만난다 라고 했네요. 자, 요렇게 두 가지의 포인트를 짚어줘야만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볼게요.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얘가 있어요. 자, 이거의 그래프가 일단 첫 번째 힌트, 요 아이하고는 뭐하대요? 평행하대요. 자, 그럼 우리가 평행한다라는 건 그렇죠. 기울기가 같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얘 기울기만 봐주면 돼요. 요 기울기 얼마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이쪽의 기울기도 당연히 얼마여야 되겠더라?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더라 라고 해서 A는 아주 쉽게 마이너스 2분의 1로 정해졌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그래프는 완벽하게 완성이 됐고요. 두 번째, 얘하고는 x축 위에서 만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 그래프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자, 만약에 내가 이러한 그래프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요렇게.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봅시다. 지금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어디 축 위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x축 위에서 만나죠. 그런데 x축 위에서 만나는 점은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x절편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다는 것 즉슨 이 두 그래프에 뭐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x절편이 서로 뭐하다? 같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x축 위에서 만난다라는 거, 두 개의 x절편이 같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구한 이 그래프의 x절편을 구할 수 있잖아요. 자, 한번 구해볼까요? 첫 번째, 자, 요거. 이거의 x절편을 구할 거예요. 자, x절편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y가 0이 되는 x의 값이니까 y에 0을 집어넣어서 그때의 x의 값을 구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x는 얼마가 돼요? 그쵸?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x의 값은 2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그래프도 몇 콤마 몇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2,0을 지나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대입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좌표로 보면 2,0이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위의 식에다가 2,0을 집어넣어주면 얘는 10이 되죠. 그럼 b가 얼마가 돼요? 그렇죠. b도 10이 돼야 10-10으로 0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b가 10이겠구나 라고 구했고요. 두 개를 어떻게 하래요? 곱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얼마가? 그렇죠. 마이너스 5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1차 함수에 대한 그 1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잘 틀리는 문제예요. 그리고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 이 1차 함수 y는 fx가 있는데 이거의 값이 6이야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뭐야? 하고 그쵸. 모르겠어요 하고 이제 별표를 막 쳐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결론부터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면 뭐에 관련된 말이냐면 바로 기울기에 관련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1차 함수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말인데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한 것 뿐이거든요. 그럼 선생님 얘가 왜 기울기에 관한 문제예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1차 함수의 기울기라고 한다면 뭐였죠 여러분? 그쵸? x값 변화량분의 y값 변화량으로 배웠어요.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두 점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쵸? 여기서 여길 빼고 여기서 여길 빼서 올려가지고 기울기를 구했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요 밑에 얘가 나왔다라는 건 3a에서 2b를 뺐다라는 건 여기가 3a이고 여기에 x값이 2b라는 소리가 되겠죠, 쉽게. 그래서 시작점 도착점으로 보고 3a에서 2b를 뺀 겁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요거의 y값은 다
당연히 x에 2b를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겠죠. 자, 그러면 y는 f2b라고 했기 때문에 그쵸? 얘의 y값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이렇게 두 점이 있을 때 기울기를 구해볼게요. 3a-2b분의 그렇죠. f3a 마이너스 f2b. 요게 바로 이 함수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역시 기울기 6이구나라고 하려고 딱 봤는데 이 문제가 조금 꼬아놨어요.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를 갖고 왔더니 살짝 꼬아놨네요. 자, 보면 요거의 순서가 지금 조금 바뀌었죠, 여러분. 부호가 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려면 지금 얘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었어야 되고, 그쵸? 여기에 플러스가 붙었어야 되는데 부호가 바뀌었다라는 건 그쵸? 나도 한 번 더 부호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만들면서 내가 이쪽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준 원리가 되니까 얘도 얼마로 봐주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으로 봐주면 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 함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여러분 문제가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고 그냥 요렇게 돼요. 요렇게 돼서 얘가 마이너스 6이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마이너스 6이 기울기구나 라고 보통은 이렇게 바로 풀 수 있게 나오는데 얘는 한 번 더 꼬아낸 거죠. 왜냐면 여러분 같은 라인이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울기를 말하려면 요렇게 썼어야 맞는 거란 말이죠. 근데 얘는 살짝 틀어놨어요. 그럼 쉽게 생각해보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얘가 플러스가 됐어야 되니까 부호를 바꿔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6이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하는 문제였던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얘는 이 1차 함수의 기울기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대로 가주면 돼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고 얘가 2, 마이너스 3을 지난대요. 그때 1차 함수식을 만들으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울기도 알고 나머지 한 점도 아니까 그대로 식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일단 y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b까지 잡아놓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b의 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쵸? 2, 마이너스 3을 지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2,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와요. 자, 그러면 b의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0이니까. 그렇죠. 얘가 9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식을 완성시켜보면 y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9다라고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되면서 m은 얼마가 돼요? 그쵸? 마이너스 6이 되고 n은 9가 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두 개를 뭐 하래요? 자, 마이너스 6에서 9를 빼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얼마? 답은 마이너스 15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얘는 그냥 하라는 대로 마지막에 해주면 되고 중요한 건 네가 이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잘 나와요? 우리가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1차 함수에 x값 변화량분의 y값 변화량을 내주는 기울기를 말하는 문제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그래프와 넓이에 관련된 문제인데 얘도 굉장히 단골 문제예요. 일단 1차 함수 y는 2분의 1 a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요. 자, 이 그래프가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4라 그랬죠. 그럼 얘는 어디를 얘기하고 있냐면 이 그래프와 x축, y축으로 생성되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부분에 삼각형의 넓이가 4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래프하고 넓이에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x절편과 y절편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고 함수를 그려야 될 때도 있거든요. 함수를 그릴 때는 무조건 x절편과 y절편을 가지고 그리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어요. 자, 얘도 x절편하고 y절편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가로의 길이는 요 x로 볼 거고 세로의 길이는 여기 y로 볼 건데 x절편하고 y절편이잖아요. 그러니까 x절편하고 y절편이 꼭 필요하겠죠? 일단 y절편은 여기 바로 보이네요. 얼마? 플러스 1. 그래서 여기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x절편이 문제인데 x절편은 딱 지금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a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a를 이용해서 구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자, 무슨 말이냐면 똑같아요. x절편은 y에 0을 넣은 값이라 그랬죠. 자, 그럼 y에 0을 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2분의 1 AX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럼 X 같은 경우는 얼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마이너스 A분의 2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의 값을 우리가 몰라서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X절편의 기본적인 형태는 만들어줘야 한다고요.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A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제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나와줘야 하는데 자, 일단 여기 세로의 길이는 0부터 1이니까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는 잘 보세요, 여러분. 얼마일까요? 그쵸? A분의 2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자, 여기에 좌표가 마이너스 2예요. 왜냐면 이쪽은 지금 마이너스니까, 그쵸? 그러면 내가 이 길이를 마이너스 2라고 보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쵸? 절대 안 되죠. 길이는 음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가 2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좌표이기 때문에 길이는 우리가 부호를 바꿔서 봐줘야 된다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겠죠. 요거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다 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넓이를 구하는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쵸? 가로 A분의 2, 그 다음 세로 1, 그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가지고 약분 되니까 A분의 1이 얼마라는 소리예요? 4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A가 4분의 1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해줘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시험 대비 문제풀이여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개념도 완벽하게 알아두시고 조금 더 생각을 해서 풀어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는 반드시 그래프에 X절편과 Y절편을 일단 알고 체킹을 해줘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